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동형입니다. 자, 오늘은 그 금요일장이고, 그리고 추석을 바로 앞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하게 오른다기보다 좀 조심하면서 안정적인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 마지막에 굉장히 좋았죠. 장 마지막에 오히려 지수가 이제 그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8시 뭐 48분인데 명절 잘 쉬어야 하는데 오늘 홈런 아니더라도 1루타 정도만 아주 짧게 한두 종목만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추석 기간 동안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공략해 볼 만한 테마군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할 텐데, 오늘 지금 이 영상은 오늘 실시간으로 나온 실시간을 그 대응해 볼 만한 매매 방식이나 제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듯이 저는 국도화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도화학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주린님들은 공부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일봉이든 분봉이든 사실 별 차이는 없거든요. 일봉은 천천히 움직이는 거고, 하루가 지나야지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분봉, 3분봉은 3분 만에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매매의 어떤 속도, 스피드만 다를 뿐 사실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건데, 뭐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국도화학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뭐 최소한 300억, 뭐 200억이 뭐 이렇게 터진 종목 보라 하는데, 저는 9시 5분이면 그런 종목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매매 기준도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어떤 매매를 기준으로 보냐면요. 일단은 강하게 급등시키거나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아직 그 시세가 이렇게 눌리더라도, 거래 없이 눌리더라도 이 시세가 앞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들을 한번 공략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자, 고점 대비해서 무려 이제 12%, 13% 빠지고 난 뒤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자, 어제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빨간 양봉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지금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죠. 단봉의 캔들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밑으로 눌렀다가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렸다가 이런 더블 바닥을 잡아주는 이런 그 캔들이 나오고 난 뒤에, 그리고 이런 특정한 이 두드렸던 가격들을 올려내는 순간 매매를 한다면은 이전 고점까지 뭐 8% 혹은 그 이하 조금 약하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눌린 자리를 사실 더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도화학은 눈에 보이는데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데 이걸 냅둘 순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캡처를 한 거고, 이걸 이제 3분봉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3분봉 보면, 자, 주리님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역배열에선 사지 말자라는 거예요. 정배열에서만 사자. 왜? 특히 이제 이런 그 매매를 하실 때 저는 이제 이런 60, 120, 220 중장기 이평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매매 기준은 전부 다를 뿐 틀리다는 아닙니다. 저는 이 기준으로 해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 기준은 저한테 맞는 거고, 저도 이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저 자신만의 단의 기준이 만들어진 거죠. 어, 이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정배열 60선이 제일 위에, 그 다음에 220, 그 다음에 60, 120, 22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잡아주면서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 중장기 이평선이 다시 이렇게 반등의 구간들을 만들어주죠.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이 정배열에서 매매를 하자. 그리고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저점도 올리는 자리, 계속 올려내는 자리를 매매해야 됩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전 고점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을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더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해요. 계속 이렇게 두드리다가 이거 못 올라가겠네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 중장기 이평선 그동안 다 지지를 밟고 올라가다가
중장기 이평선을 밑으로 깨네요. 그죠? 깨고 난 뒤에 그 첫 번째 나온 이 저점, 이 지금 눌림이잖아요. 이 눌림 구간, 이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간. 네, 지지를 해줬던 자리. 이 저점을 지금 현재 이렇게 잡아줬어요. 내려가다가 이 저점 한번 잡아주면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는 강한 지지가 될 만한 자리죠. 자, 근데 보시면은 얘가 좀 더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러면 다시 얘가 올라가서 전 고점을 터치하거나 혹은 돌파가 나와야지 다시 뭔가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전 고점을 올리지 못하고 이쯤에서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데 지지해 줄 만한 가격대를 또 깨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60, 120, 220선을 이렇게 정배열로 만들고 올라가다가 지금은 밑에서 역배열로 돼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냐면 중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위에서 지금 콩닥 놀다가 이 추세선이 깨지고 난 뒤에는, 자, 이 밑에서 이렇게 콩닥 하고 있어요. 저항을 맞으면서. 자,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지 말아야죠. 네, 이거는 그 분봉뿐만 아니라 일봉상으로도 하락 추세, 고점도 떨어지고 저점 떨어지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면 안 되고요. 제가 오늘은 그나마 여기서 돌려내는구나를 제가 조금 인지하고 이제 접근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저점이 이제 잡아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저점을 잡아주고 있고, 자, 두 번째로 이런 고점, 그리고 이 고점. 자, 이전에 그 위에서 추세를 밑으로 전환해서 돌릴 때 어떤 모양이 나왔어요? 이런 모양이 나왔죠. 자, 보시면은, 자, 어깨,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어깨 하면서 이 중요한 가격대를 깨트리고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뭐죠? 하락의 추세로 이렇게 전환됐는데, 밑에서 다시 보시면은 밑으로 떨어지다가 어깨, 머리, 그리고 짧은 어깨 하면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서, 자, 다시 이렇게 추세를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전환하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중요한 자리죠. 여러 번 두드렸던 이런 특정한 가격의 매물대를 올려내는 자리였고요.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런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시 5분이니까요. 벌써 이런 그 캔들 요거 한 개 혹은 두 개를 보면서 제가 곧바로 두 개째가 완성도 채 되기 전에 제가 이 종목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해서 캡처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카톡방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강하게 올라갔어요. 네. 오늘 제가 이제 한농화성도 이제 이야기 많이 했고, 이거 할 이야기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매매한 것만 딱 이제 이야기 하자면은, 9시 한 10분쯤이에요. 9시 10분쯤에, 코롱 플라스틱 좋다. 플라스틱 좋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에서 코롱 플라스틱 봅니다. 딱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살아 있었거든요. 굉장히 윗방향으로 강하게 치솟으려는 하는 모양들이 나왔었어요. 자, 일전에 코롱 플라스틱이 굉장히 강하게 급등하면서 따라오른 종목이 에코 플라스틱이었어요. 마치 알미늄 관련주가 급등할 때 조일 알미늄이 대장주로 날아갈 때 사마 알미늄이 뒤따라가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 코롱 플라스틱 또 한 번 더 9시 15분에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자, 코롱 플라스틱 강하군요. 자, 그렇다면 코롱 플라스틱을 매매하기보다 대체 종목으로 저는 2등주인 에코플라스틱을 매매할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조일 알미늄을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알미늄 관련주로 조일 알미늄이 급등이 계속 이렇게 나왔었죠. 굉장히 급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어요. 올리고 옆으로 두세 개 캔들 다시 올리고 두세 개 캔들 그리고 다시 올리고, 지금은 추세는 깨졌습니다. 그죠? 옆으로 횡보하거나 살짝 이제 처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마 알미늄 볼게요. 사마 알미늄은요, 보시는 것처럼 물론 얘도 강하게 뛰었어요. 근데 지금 눌림이 아무래도 조일 알미늄보다는 조금 더 약한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 오른 그 퍼센테이지들도, 자, 여기를 두드리다가 올렸을 때 한 150%. 근데 조일 알미늄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훨씬 더 많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받고, 그러면 이제 코롱 플라스틱 한번 볼게요. 요즘 코롱 그룹주들이 다들 날아갑니다. 자,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가격의 매물대를 탁 올려내고 난 뒤에, 자, 상한가 3개 캔들,
그리고 다시 상한가스러운 자리, 그리고 옆으로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 자리를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자, 이 고점들, 이 고점, 이 고점. 대략 이제 이런 그 평균적인 고점들이 대략 이렇게 13,500원 정도. 그러면은 한 5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500원 정도입니다. 13,500원에 한번 맞춰볼게요. 대략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자리도 있었고요. 예, 이 자리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자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다 이제 좀 올려내는 흐름이 나올까? 이제 이렇게 한번 본 거죠. 이런 그 삼각의 수렴,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아침에 캔들이 한 개, 두 개, 5분 봉상 하나, 두 개의 캔들이 완성되면서 이미 이제 전 고점을 이제 능가하려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매매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코롱 플라스틱을 잡지 않고 에코 플라스틱을 잡았을까?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도 그런 게 있어요. 자, 역사적인 그 신고가를 이렇게 막 두드리다가 다시 한번 올려낼 때 오르는 척 하다가 폭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요즘 전기차라든지 뭐 충전기 뭐 관련주 이런 애들이 종목도 대부분 또 그런 애들이 꽤 많아요. 이만큼 올렸다가 훅 눌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올려내고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 더 안전하게 오히려 이런 하락의 추세, 아까 국도화학처럼 자 이렇게 바닥을 여러 번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은 이 구간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매매를 택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대체 종목으로 그 종목을 이야기한 거예요. 에코 플라스틱. 자, 에코 플라스틱은 사실은 어제 종가 무렵에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 보니까 이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대략 이런 자리가 지금 솔직히 이런 고점의 자리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자리가 고점의 자리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한가 치고 난 뒤에 더 강하게 이렇게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코롱 플라스틱은 잡아줬었는데 얘는 잡아주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종가가 마감됐단 말이에요. 근데 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거래는 전혀 안 터졌어요. 그럼 이거는 폭락이 아니라 눌림이라고 저는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단기적으로 눌렀다가 공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가 바닥에 맞으면은 단기적으로 튀겨서 올라오는 이 자리를 한번 매매해 보자라는 건데, 자, 고점 대비 꼭지 대비 마지막 꼭지까지 무려 28%까지 빠졌으니까 단기적으로 오를만 하다라는 거예요. 일봉을 봐요. 일봉을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구간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간 매매. 자, 여기를 지금 잘 지탱하고 있죠. 계속 여기서 지금 잡아주고 있고 탁 올리면은 이종 고점이 지금 여기 형성, 여기 형성. 그러면 오늘도 여기도 한번 터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 때부터 이 고점까지 16% 정도가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를 중요하게 지금 막 두드렸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4,070원 되는, 대략 4,07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자, 3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거래 없이 거래 실종하면서 강하게 떨어졌거든요. 강하게 떨어지고 난 뒤에 4,070원 이 자리죠? 네. 이 자리를 엄청나게 두드리면서 나 여기 좀 올라가고 싶은데 다시 돌려내고 싶은데 라는 그런 아우성이 좀 느껴집니다. 강하게 급락하고 난 뒤에 여러 번 두드리는데 하나 둘 셋 넷 4일 정도 충분히 횡보하고 이 역배열 220 120 60선에 이런 역배열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까이 이렇게 서로 수렴하고 오르락 내리락 서로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자, 여기서는 이제 딱 벌어지면서 이 매물대를 올려내면서 이제 이격도를 벌리면서 강하게 좀 치솟았는 이런 흐름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또 매매를 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급등이 나왔죠. 네. 그래서 1차의 파동 그리고 2차의 파동이 나왔습니다. VI가 걸렸어요. 근데 저는 이 구간을 매매를 한 거예요. 이 구간을.
왜 이 구간을 매매했냐 하면 아무래도 그렇죠. 이 자리를 한번 매매를 하고 자, 두 번째 자리를 매매를 할 때 있어서 이게 다시 눌렀다가 다시 올려내지 못하거나 떨어지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고 호가창의 어떤 흐름도 그렇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짧게 한번 수익을 내는 거예요. 시장이 또 믿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눌림 바닥 다지고 올리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를 제가 캡처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매를 해서 자, 시도합니다. 자, 마치 사마 알루미늄과 이 뭐죠? 네, 네. 이 알루미늄 있잖아요. 조일 알루미늄이랑 상하 알루미늄 마치 서순환과 하층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해서 이제 올려내는 자리, 이 자리를 캡처해서 올려가지고 네,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 코프라도 보였거든요. 똑같은 자리죠. 눌렀다가 바닥권에서 올려내는 코프라. 근데 코프라는 이제 똑같은 동시간에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 얘는 이제 잡지 못했어요. 아쉽죠? 코프라도 한번 볼게요. 그냥 느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프라도 보시면은 쭉 떨어뜨리고 난 뒤에 자, 여기를 이제 올려낼 때 거래가 딱 살짝 들어오면서 한 6%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자, 드디어 슈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콩콩 튀었던 자리까지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 VI 직전 근처까지 해서 저는 수익을 완전히 실현을 했습니다. 자, 에코 매매한다고 코프라를 보냈습니다. 아쉽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에코플라스틱 오늘 한 종목 매매를 했습니다. 자, 3.51%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자,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매매를 할 때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생각의 전환점 그리고 전혀 몰랐던 그런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이거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의 전환 그리고 좀 그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차트만 이렇게 살짝 올린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이런 그 호가창을 봐야 됩니다. 네, 호가창의 움직임들 그리고 뭐 체결되는 이런 모양들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복합적인 요소를 봐야 되니까 무조건 이제 큰 돈을 초보자인 분들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막 연습 없이 하는 것보다는 작은 돈으로 혹은 그 모의 투자 같은 것들로 해서 단기적인 매매를 좀 이렇게 하시려면은 좀 충분한 기술, 연습, 경험을 쌓고 난 뒤에 충분히 스스로에게 검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진짜 실제로 이제 투자금을 좀 늘리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것들이 맞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개미 투자들 많이 털리잖아요. 많이 털리고 많이 물리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접근하는 게 맞다. 저도 사실은 앞으로 한 25년 뒤에 있을 그 은퇴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오늘 제가 매매한 것도 이렇게 다시 저녁에 와서 복귀하면서 이런 자리에 내가 사면 안 되는 것인데 왜 샀을까? 동진 케미캠 바닥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 올려내는데 외인 기관 수급 들어오네? 이긴 사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공부를 하거든요. 저도 집에 와가지고 결국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추석 잘 보내시고 또 추석 기간 동안도 좋은 그 양질의 또 영상을 가지고 같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